입니다. 140쪽부터 이번 시간에는 143쪽에 있는 개념을 중심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앞에 그림이 보이죠? 자, 어떤 그림 같아요? 이 직장인 같은데 직장인이 계단을 막 걸어서 올라가고 있네요. 선생님, 이 사진을 왜 제시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무엇을 한번 얘기해 보고자? 저 승진이라는, 자, 이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신의 지위가 높아지는 승진이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한번 제시해 보자, 이런 그림을 화면에 띄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그림. 자, 고시 합격했대요. 집은 보니까 초가집인데 옷도 남루한데 이제 고시 합격해서 아주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자, 여기에서 이 고시에 합격했다는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지위가 변하게 된 거 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의 지위, 위치가 변하게 된 거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번 시간에 배울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들의 지위가 변하게 된 거.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개념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 구성원이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위치가 변하는 현상. 우리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승진하거나 고시에 합격해서 그 사람의 위치가 변하는 현상을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사회 이동이라는 말로 표현을 할 겁니다. 즉, 사회 이동은 구성원이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위치가 변하는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변하게 될까요? 아까 승진이라고 했는데, 또는 고시 합격이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어떤 원인으로 해서 변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열심히 노력했겠죠. 그만한 능력을 갖추었겠죠. 즉, 노력과 능력에 따라서 지위가 변하게 되겠죠. 즉, 사회 이동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자, 노력과 능력은 개인에 따라서 라고 보면 되겠죠. 개인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능력을 갖추어서 변하게 될 겁니다. 맞죠? 자, 다음, 가정 배경 때문에, 즉 사회적인 요건. 자, 물론 개인의 능력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가정 배경, 우리 앞에서 배웠던 뭐 금수저, 흑수저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부모님이 회사 회장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그래서 해외 유학 갔다가 와서 어느 지위 높은 지위부터 해서 대표이사 자리를 맡고 있네요. 이거는 물론 노력과 능력도 갖추었을지 모르겠지만 가정 배경으로 인한 거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회 이동의 원인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노력과 능력은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중요시 되고 있는 그런 원인이라고 보면 되겠죠. 물론 가정 배경이 오늘날 없다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노력과 능력을 더 중요시한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전통 사회에서는 가정 배경이었죠. 부모가 양반이냐, 부모가 상민이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지위가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원인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우리 사회이동 유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유형에는 크게 6가지가 등장을 할 겁니다. 6가지. 자,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수직이동이라고 나와 있네요. 사회이동, 첫 번째 수직이동. 수직은 위로 올라가는 걸 얘기하겠죠. 즉 상승이동. 맞죠? 그러면 내려오는 것도 수직이동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옆에 있는데, 그렇죠? 하강이동도 수직이동이 맞습니다. 그래서 상승이동과 하강이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평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노력을 통해서 대리가 됐고, 과장이 됐고, 부장이 되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회사에 큰 피해를 미치게 됐고, 결국에는 다시 과장으로 강등이 됐대요. 이것도 우리는 수직이동이라 볼 수 있겠죠. 왜? 하강이동도 수직이동이라 했으니까. 그렇죠? 자, 수직이동과 함께 수평이동이라는 것도 있네요. 자, 수평이동은 부서별 이동이라고 예시를 들고 있네요. 뭐 구체적인 예시를 든다면, 자, 내가 A 부장이었는데, 즉 마케팅부 부장이었는데 B
기획부 부장으로 갔대요. 자, 이 사람의 지위는 지금 뭐예요? 부장이죠. 맞죠? 부장인데 A 부서에서 B 부서로 옮겼을 뿐이에요. 수평이동이라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수평이동은 이것도 수평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위치의 다른 직업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경우도. 자,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사람이 자장면 배달을 했대요. 그러다가 주유소에 알바로 일을 했대요. 그러다가 건설직,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했대요. 자,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일용직 알바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맞죠? 정규직이라기 보다는 그냥 아르바이트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지위가 크게 높낮이가 있다라고 볼 수도 없겠죠. 그래서 비슷한 위치의 다른 직업으로 이동하게 되는 이런 것들로 우리는 수평이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수직이동과 수평이동을 구분하는 기준은 뭘까요? 자, 위, 아래냐, 수평은 옆이냐, 이거죠. 즉, 이동 방향에 따라서 우리는 수직이동과 수평이동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자, 두 번째 유형 한번 봅시다. 자, 세대 내 이동이라고 있네요. 하나는 세대 간 이동이라고 있네요. 우리 세대가 뭘까요? 한 세대. 내가 한 세대예요. 나의 아버지가 한 세대예요. 나의 할아버지가 한 세대예요. 그러면 세대 내 이동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한 세대라면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의 사회 이동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개인의 생애 내에서 이동하는 거. 그럼 아버지 세대라면 아버지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할아버지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세대에서 나타난 이동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부분에서 내가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됐대요. 내 세대 내에서 나타난 이동 맞죠? 내가 A 부서 부장이었는데 B 부서 부장으로 가게 됐대요. 내 삶 속에서 나타난 이동 맞아 아니에요? 맞죠? 맞죠? 그러면 세대 내 이동은 다음과 같은 수직 이동도 다루고 두 번째와 같은 수평 이동도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딱 하나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앞에서 수직이동, 수평이동 이렇게 구분했는데 여기서는 세대 내 이동이라 하더라도 수직이동도 나타날 수 있고 수평이동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 간 이동이라고 있네요. 간이니까 두 세대에 걸친 또는 두 세대 이상에 걸친 이동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과거에 우리 노비라고 했던 백정이었어요. 자, 다음 아버지가 은행원이었어요. 나는 대기업의 회장이에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비천한 직업이었는데 아버지는 그냥 평범했고 나는 아주 잘 나가는 회사의 회장으로 되었다면 자, 세대에 걸친 이동이 나타났죠. 잠시만요. 자, 우리는 이것을 세대 간 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세대 간 이동은 수직 이동을 포함시킵니다. 근데 수평 이동이 돼요. 자, 할아버지가 노비인데 아버지도 노비고 나도 노비 돼요. 그러면 세대 간의 이동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죠? 맞죠? 그냥 노비에서 노비로 된 거니까. 자, 그렇다면 세대 간 이동에서는 수평 이동을 다룰까요? 안 다룰까요? 그렇죠? 다루지 않습니다. 세대 간 이동에서는 우리 수직 이동을 주로 얘기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자, 가업을 계승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가업을 계승했는데, 자, 아버지가 또는 할아버지가 하던 가업을 쭉 계승을 했는데, 그 부와 명성이 엄청나게 증가했대요. 또는 감소했대요. 자, 이거 세대 간 이동 될까요? 안 될까요? 세대 간 이동. 자, 우리 할아버지가 동네에서 자그마한 막걸리 양조장을 했대요. 근데 나는 그걸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서 엄청나게 번창시켜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큰 막걸리 회사의 회장이 되었대요. 자, 그러면 부와 명성이
증가한 경우라고 보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수직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맞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세대 간 이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부하 명성이 유지됐대요. 할아버지가 동네 양조장에서 막걸리를 했는데 나도 동네 양조장에서 막걸리를 만들고 있대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된 거죠. 세대 간 이동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세대 간 이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뭘까요? 기준은? 자, 이동 범위라고 보면 되겠죠. 나 한 세대에 관한 거냐, 아니면 아버지와 나,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나의 어떤 세대 간에 걸친 이동이냐. 그래서 이동 범위에 따른 구분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다음. 자, 세 번째 유형이네요. 자, 하나는 개인적 이동이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조적 이동이라고 있네요. 자, 개인적 이동은 말 그대로 개인이 노력을 통해서 개인이 그만한 능력을 갖추어서 나타난 이동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했던 평사원, 대리, 가장. 자, 이 사람이 노력을 통해서 능력을 갖추어서 나타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수직 이동 하나 예를 들 수 있겠죠. 수평 이동이네요. 자, 수평 이동도 그러면 개인적 이동이 될까요? 자, 내가 A 부서 부장이었는데 B 부서 부장으로 갔대요. 이것도 이 사람의 노력과 능력에 따른 이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수평 이동도 개인적 이동으로 다루긴 합니다. 자, 그러면 구조적 이동을 한번 봅시다. 구조, 그 사회의 구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구조의 변화, 뭐로? 전쟁이나 혁명이나 산업화나 이런 급격한 변동을 인해서 구조, 우리 사회의 큰 틀이라고 했었죠. 이 큰 틀이 변화해서 이동을 하게 된대요. 사회적인 변화가 나타난대요. 자,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자, 시민혁명으로 인해서 부르주아, 우리 부르주아라면은 산업 자본가입니다. 그 당시에 평민이라고 보면 돼요. 30분 평민인데 이 사람들이 주도층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왕이나 귀족이 아닌데도 그게 바로 이 혁명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거죠. 또는 가보개혁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뭐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신분제도가 사라졌어요. 자, 신분제도가 사라지니까 내가 노비였는데 가보개혁으로 인해서 모시던 주인으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었어요. 평민이 돼버렸어요. 내가 뭐 노력을 해서 노비에서 벗어난 건가요? 아니죠. 사회적으로 신분제도가 없어지니까 내가 노비였다가 평민이 된 거예요. 자, 나의 노력과 전혀 상관없이 사회의 어떤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나타난 이동이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 이것을 구조적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구조적 이동은 수직 이동 다룰까요? 안 다룰까요? 다루게 되겠죠. 이렇게 변해서 평민에서 주도층으로 바뀌었고 노비에서 평민으로 바뀌었으니까. 구조적 이동으로 수평 이동을 다룰까요? 안 다룰까요? 자, 사회 구조가 변했는데 지위의 변화가 없대요. 그럼 굳이 사회적 이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수평 이동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조적 이동은 우리 수직 이동만 다룬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개인적 이동과 구조적 이동의 구분 기준은 뭘까요? 바로 이동하게 된 원인이라고 보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원인에 따라서 개인적 이동과 구조적 이동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사회 이동의 의미와 사회 이동의 유형에 대해서 배웠어요. 6가지. 맞죠? 첫 번째가 이동 방향에 따라서 수직, 수평으로 나눈다. 두 번째는 이동 범위에 따라서 세대 내 그리고 세대 간 이동으로 나눈다. 다음 이동 원인에 따라서 개인적 이동, 구조적 이동으로 나뉜다. 자, 그런데 이런 이동은 한 가지 현상만 나타나는 게 아니죠. 사례에 따라서 개인적 이동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 개인적 이동에서 수평적 이동, 수직 이동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세대 간 이동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례를 통해서 이런 이동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찾아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합시다.